우리가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잘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헌신해온 직장이나 일터를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떨까요? 더 큰 준비가 필요하겠죠. 40대에서 60대까지 바로 연령대에 맞는 생애 설계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에 계신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몸담고 계신 곳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일자리를 조금 소개해주고 이런 곳인지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단순하게 일자리만 알선해주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근로자분들께서 평소 때는 그 받지 못하셨던 재직하고 있을 때부터 나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련된 생애 경력 설계를 갖다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갖다 해드리고 또 그런 준비를 통해서 퇴직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퇴직 이후에 사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다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보도 제공을 갖다 해드리고 있고요. 또 기업에다가는 그런 그 일자리를 갖다 찾으시는 중장년층 분들을 더욱더 채용이 쉬울 수 있도록 추천도 해드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로자분들의 일생을 갖다가 준비할 수 있는 총괄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 일자리 구하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정말 어렵다, 맞습니다. 어렵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럼? 군산의 현대중공업 예. 군산 공장이 폐쇄한 이후에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또 이제 한국제약 군산 공장이 또 폐쇄를 갖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통계 동향을 갖다가 보니까요. 작년 이맘때쯤에 발표했었던 일자리보다 무려 17,000개 정도가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와. 예. 그래서 지금 구직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역에는 그분들을 갖다가 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갖다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7,000개면은 적어도 최소한 17,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예. 제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이런 곳에서 일자리를 갖다가 잃으신 분들이 그 정도인데 그 주변에 또 다른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분들께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갖다 겪고 계신다 생각을 갖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은 그 정도로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타 주변 지역이라든지 전국적으로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고용률을 보면 전라북도가 전국에 16개 시군 중에서 한 뒤에서 네 번째 정도 고용률이 낮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일자리 하면은 자주 접하는 게 이제 대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청년들의 일자리도 없다 하는데 그러면 중장년층들의 일자리는 더 구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청년층 분들의 그런 그 취업도 굉장히 심각한 예.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장년층 분들께서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일자리를 갖다가 잃고 나서는 그분들께서 주로 몸을 담으셨던 주된 일터에서 받으셨던 급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맞는 일자리 또 내 경력이나 내 몸값을 갖다가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는데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갖다 많이 겪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하던 곳에 대한 향수도 있고 그렇죠. 원래 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일자리 구할 때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게 자영업으로 돌아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퇴직을 하고 나서 나와 관련된 일을 못할 경우에 사업을 하겠다. 뭐 사업이 좀 여러 가지지만 자영업 창업자들이 또 많다고 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구직 활동을 갖다 하시다가 구직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노후는 많이 남아 있는데 예.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에이 뭐 사업이나 하지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걸 쉽게 예, 그냥 하시더라고요. 뭐 장사나 할까 뭐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다가 하시고 창업을 하시는 그런 중장년층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창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된 창업을 갖다 하시는 연령층을 봤는데 예. 한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창업을 갖다가 자영업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 나이인데 누가 나를 갖다가 채용해 주겠어? 나를 채용할 만한 그런 기업이 어디 있을까? 예. 이렇게 찾다가 이제 결국은 안 돼서 자영업까지 이제 몰려서 생계형 창업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50대 분들이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데 실제 준비하는 기간은 채 1년이 안 되고 한 8개월 정도 이게 예. 이제 평균적으로 창업을 갖다 준비하시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창업을 갖다 하다 보면 기술이 없고 뭔가 좀 다른 분들보다 차별화된 그런 예.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생계형 창업에 예. 매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쉽게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든지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창업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골목 안에서 또 경쟁을 갖다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네, 폐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다가도 이렇게 폐업을 하시게 되면 생활 수준이라든지 그 규모가 또 이제 한 단계 더 아니면 그 밑에 예. 단계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시면 굉장히 또 많은 준비를 갖다 하셔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50대가 창업할 때 한 평균 8개월. 네네.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많이 준비했는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시간을 둬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중장년층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갖다가 하시는 나이가 보통 49.1세에 이제 퇴직을 갖다가 빠르네요. 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그 세계 뭐 기업의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보면 이제 경쟁을 갖다 하려고 하다 보면 예. 위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또 밑에 있는 젊은 직원들은 또 위로 이제 쫓아서 올라오는 그래서 이렇게 움쭉달측할 수 없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느껴서 네. 그 무렵에 많이 퇴직을 갖다 하시게 되죠. 실제로 이제 그분들께서 퇴직을 한 이후에 재취업을 갖다가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기간들도 포함을 해서 한 8개월 정도를 갖다 준비를 갖다 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영업이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갖다가 녹여내서 창업을 갖다 하시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알아보시고 또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결정을 갖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자영업은 그렇고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이 회사 업무라든지 어떤 업무를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입사해서부터 난 퇴직할 거야 이러고 근무하는 친구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회사 안에서 입사 후에 준비를 또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청년층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많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기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20대 후반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 초반까지 그래서 짧으면 한 20년 정도 그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회사에서 자꾸 자신의 역량을 갖다가 이제 높여가면서 이제 자기 자리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40대, 50대 그리고 일반 평직원에서 관리자급으로 이렇게 예.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자신의 생애 주기를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관리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때는 어떤 걸 갖다가 집중해야지 그리고 40대에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지 예. 50대에는 또 밖에 나갈 준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눠주고 공유를 갖다가 해야 될까 이런 걸 갖다가 고민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이제 호모 100 시대, 예, 100세 100세 시대를 시대. 갖다가 내다보는 그런 현명한 준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게 평균을 한 30살 정도로 봤을 때 그럼 한 10년 정도 일하면 이제 회사에서 일 한참 할 때다 이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5년, 10년, 뭐 15년. 네. 근데 그 경우에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생애 주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도 예.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각각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기업에 이제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 고용노동부하고 저희 이제 노사발전재단하고 같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을 갖다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하는 그런 기업의 규모라든지 연령대도 점점 50대에서 40대로 낮추고 기업도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갖다가 예산을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준비들을 갖다가 이제 개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죠. 예. 정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 기관의 도움을 갖다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홍보들이 요즘 계속해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동안은 뭐 정년이나 퇴직을 앞둔 뭐 50대 정도에서 진행이 됐다면 이제 40대도 네, 많이 그렇죠. 참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40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생에서 또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30대에서 이제 40대로 넘어가시게 예. 되면 가장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갖다 하는 경력의 전성 시대라고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력의 전성 시기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생 현역처럼 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영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신의 그런 경력을 갖다가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퇴직 이후에도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내가 제2의 도모 할 수 있는 직업 또 제3의 제4의 그런 직업들 그런 것들을 갖다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생애 주기나 생애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많이 다니시고 또 네네. 보셨을 텐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강의를 해드리면 근로자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완주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40대 그 경력 전성 시대를 위한 그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을 갖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왜 이런 걸 갖다가 네. 우리한테 해주지?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네. 했다가 저희가 이제 교육하는 취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노후를 위한 그런 준비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해드렸는데 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런 것들도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주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고맙다고 얘기를 갖다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이게 회사에서 이런 경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려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이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던가요? 그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가 그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몸값을 갖다가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로자분들께서 내가 왜 여기서 경력 개발을 갖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성과를 갖다가 쌓아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시면 정말 자기 업무에 몰입도 더 전보다 더 많이 하시게 되고 회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성과를 갖다가 내서 회사와 나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예.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근로자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회사도 함께 성장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다 받으신다고 교육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런 그 선순환이 잘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헤드헌팅 되는 거잖아요. 저분은 정말 일을 잘하시니까 네네. 더 많은 봉급을 드리고 데려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회사에서도 예. 그런 인재를 안 뺏기기 위해서 더 많은 또 승진도 시키고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많은 회사나 기업들의 특히 뭐 전라북도만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네네. 다니십니까? 저희가 2015년부터 예. 이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을 진행을 갖다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
초기니까 한 500명 정도가 한 해 동안 받으셨거든요. 예. 근데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그 교육을 갖다가 필요로 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 회사에 와서 교육을 갖다 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늘고 있어서요. 예. 지금은 거의 뭐 한 해에 뭐 2,000명 이 정도를 갖다 이제 교육을 갖다가 할 그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럼 교육받으신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거죠? 그렇죠. 시간을 갖다 좀 허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회사 담당자한테 확인을 갖다 했더니 교육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내일 배움 카드를 갖다가 신청하는 그런 재직자 분들께서 많이 늘으시고 또 퇴근 후에도 자신의 그런 경력 개발을 위해서 학원이나 또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갖다가 찾아서 다니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로 뭐 40대 지금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얘기 뭐 후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런 게 이제 2010년도 후반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퇴직을 하시거나 이제 퇴직을 곧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강의에 많이 노출이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의견을 드리나요? 예전에 이제 그 퇴직 전에 계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그 퇴사를 갖다 하게 되면 막연한 그런 불안감을 갖다 많이 느끼십니다. 예. 네.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의 그런 선배들의 얘기, 그다음에 사회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뭐 이렇게 계층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예. 네,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많이 보니까 본인도 막상 닥쳐오니까 두렵게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재취업을 갖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직장에 오래 계시다 보면 그 직장 안에서만 그 있다 보니까 외부의 그 주변에 있는 고용 환경이라든지 다른 그 기업체에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뽑는 그런 패턴의 변화라든지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갖다 겪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뭐 재취업 준비, 교육 그리고 취업에 그 필요한 그 구직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퇴직한 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저취업할 때만 해도 첫 직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첫 직장보다 퇴직 후에 또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갖다 하시잖아요. 예.